괴라는 거는, 괴라는 거는 저 위에 보시다시피 잘라진 막대기와 이어진 막대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음이라고 말하고 얘를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세 개 붙은 걸 괴라고 말하는데요. 요거 하나하나는 효라고 말하죠. 효라고 말하고 아주 원초적으로 얘는 남자 거시기 같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요거는 여자 거시기다. 딱 그거죠. 더도 덜도 아닙니다. 얘들 둘은 불가원 불가원입니다. 그죠? 멀어져서도 안 되고 떨어져서도 안 되고 각각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의미도 없고 늘 둘이 붙어 다녀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늘 둘이 붙어 다녀야지. 요걸 효라고 말합니다. 효예요. 그 다음에 이 음양의 효들이 이렇게 세 번을 겹쳐 쌓아놓은 것을 소성괴라고 말합니다. 소성괴. 이룰성, 자글소, 괴, 걸괴, 이 괴, 이런 괴. 작게 한번 뭉쳐졌다 이 말이죠. 작게. 겹쳐서 쌓아놓은 것을 소성괴다. 이렇게 생긴 괴의 모양은 8가지 이외에는 없습니다. 8가지 이외에는. 여기 보시면 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곤 8가지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부터 요거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들으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거 2개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많지 않아요. 전부 16개 뿐이에요. 이렇게. 뭐냐 하면 요 모양 설명하는 겁니다. 모양. 여기 보세요. 건 3년. 건은 3개가 다 긴 작대기다. 이어져 있다. 건 3년. 이어져 있다. 그 다음에 태는 상절. 위에 것만 잘라져 있고 나머지는 안 잘라져 있다. 태는. 모양입니다. 모양. 이 허중. 이는 가운데가 뻥 뚫렸다. 이 허중. 한자로 안 썼습니다. 그냥 이 허중. 진하련. 진은 맨 밑에 것만 이어졌다. 모양을 표현하는 겁니다. 모양을. 손하절. 손은 아래 것만 잘라져 있다. 잘라져 있다. 그 다음에 감은 중년. 가운데 토막만 이어져 있다. 그 다음에 곤은 3개가 다 잘라져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 모양을 외우려면 이게 중얼중얼 하면서 글 뜻을 생각해야지 이게 외워지죠. 건삼년, 태상절, 이어중, 진하련, 손하절, 감중년, 곤삼절. 건태리진, 손, 감, 간. 간상년, 곤삼절. 요 글은 여기에 보이는 얘의 모양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요거는 손하절. 요건 이허중, 진하련. 그죠? 여기에서 이 이름을 보면은요. 보세요. 건은 3개가 이어져 있어요. 요게는 위에가 잘라져 있어. 요게는 가운데가 비어 있어. 여기는 아래가 잘라져 있어. 뭐죠? 많은 거를 얘기 안 하고 작은 거 하나를 기준으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거 하나를 기준으로. 개수가 많은 거를 얘기한 게 아니고 작은 걸 기준으로 얘기했습니다. 작은 걸 기준으로. 여기에서는 진하련. 가운데 아래 끼어져 있다. 작은 거. 개수가 작은 걸 기준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결국 소성괴에서는 3개 중에서 요 작은 게 주장입니다. 주인공, 주장. 요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1군이 2민이다 그래요. 1군 2민. 지휘자 한 사람의 쫄병 많이. 얘가 주장이야. 그래서. 1군 2민요. 여기서는 얘가
까꾸르고 그죠? 여기서는 예 저기 그러니까 2군이 1민이죠. 요거 못 쓰는 거예요. 예. 뭐죠? 임금이 둘이 있으면 나라가 망해요. 그죠? 서로 싸움박질하고 지랄을 해서. 요건 안 되는 거죠. 요게 나라에는 정상인 거죠. 예, 천무이일. 하늘에는 해가 둘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식으로다가. 어쨌든 요거를 가지고, 예, 달달달달 외워서 처음에 이 상이 잘 안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2배라도 올려야 돼. 2배 올리고 나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가면 상이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요. 요거는 궤덕입니다. 여기 지금 세 가지를 같이 말합니다. 1, 2, 3, 4, 5, 6은 요건 숫자입니다. 원래 저거 한자로 써 있어요. 제가 근데 일부러 숫자로 적었습니다. 보기 편하시라고. 1, 2, 3, 4, 5, 6, 7, 8 있어요. 그 다음에 거는 요겁니다. 이름. 요 천은 뭐냐 하면, 예, 요 궤의 상징. 예, 이것도 천상 처음에 외워야 됩니다. 일건처, 이태대, 삼리와 화질레, 오선포,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예, 요거 두 개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한 일주일에 외우면 외워질 거예요. 아마 한 일주일에 외우면. 요게 외워져야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이 예, 손가락을 꼽아가면서라도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요거 두 개는 무조건 처음 하시는 분들 무조건 이걸 외워야 됩니다. 나머지는 외우라 소리 안 합니다. 예. 요거 하나는 요거의 모양을 외우는 거고 하나는 이게 뭐를 뜻하는지를 외우는 거고 얘는 하늘이다. 예. 얘는 연못이다. 얘는 예, 불이다. 그림 보고 알 수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림 보고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외워서 이게 뭐라는 거를 이해하시라는 게 아니고 일단 외워가지고 있으시라는 얘기예요. 요건 해야 됩니다. 예, 아까 대성계 얘기를 좀 했는데요. 대성계, 아까 소성계 금방 얘기했죠. 대성계는 요거 세 개를 다시 곱하기 해놓은 겁니다. 곱하기 해놓은 거. 그러면 경우의 수가 64개가 나옵니다. 소성계를 또 서로 섞어서 아래 위로 배열해 놓은 모습입니다. 6개의 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태극기에 보면 3개씩 있는데 저걸 2개씩 이렇게 포개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름은 예,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는 예,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그것만 외우세요. 나중엔 이것도 알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지만 지금은 당장은 예,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되죠. 넘어가고요. 야, 우리가 이제 배우려는 이 주역은 이 소성계의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대성계의 내용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성계의 그 궤덕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 기본 개념이고, 예, 거는 하늘을 얘기하고 이런 게 주역이 아니고 주역을 읽기 위한 기본 개념입니다. 개념. 개념을 파악하고 용어를 알아들어야 뭐 그 다음에 하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예, 기본 개념이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성계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밟아가는 겁니다. 우리 책에 나온 그 순서대로 이제 밟아가는 겁니다. 예, 이제 대성계의 뜻을 읽는 방법들을 따라가 봅시다. 해놨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수업을 진도를 나가면서 하는 말들이 계속 있습니다. 정, 부정, 중, 정, 뭐, 예, 내께, 외께,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용어 설명입니다. 지금부터는. 대성계를 예, 위와 아래로 나누어 보면 위쪽 3개와 아래쪽 3개가 있습니다. 이걸 따로따로 말할 적에는 각각 말할 적에는 이거를 왜, 이거를 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상이라고도 하고 하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께다, 내께다, 상께다, 하께다 할 적에는 이 3회께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세 개, 소성께 3회께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위쪽을 바깥 혹은 상이라고 하고 외께 혹은 상께라고 말합니다. 또 아래쪽은 예, 다시 요거 하나하나 효잖아요. 내 3효를 가지고 예, 내께라고 말하고 외 3효를 가지고 외께나 상께라고 말한다 그겁니다. 그리고 예, 조금 아까 말했던
이것과 이것은요. 음양은 아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남자 거 여자 거 얘기했잖아요. 그렇듯이 세상 만사 만물을 딱 나누어서 흑백으로다가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면 쉽죠. 흑백이 언제 잘 나눠져요? 투표해보면 알죠 뭐. 요만큼 옆에 있는 놈이나 저만큼 옆에 있는 놈이나 똑같아요. 그죠? 어차피 아무 둘 중에 하나 던져야 될 거 아니야. 예, 투표해보면 알아요. 그죠? 그런 시각이다. 세상 만사 만물을 모든 거를 둘로 나누어서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여자냐 남자냐, 크냐 작냐, 기냐 짧냐, 예. 그런 시각으로 나누어서 보는 게 음양입니다. 음양. 원래 출발은 그렇죠. 태양빛이 들어오고 그 반대편을 음이라 그러고 빛이 비치는 쪽을 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해는 양이 되고 이 햇빛이 비친 달은 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은 음이고 해는 양인 거예요. 낮에 밤에 떠서 저기 달이 음이 아니고 태양이 있으면 낮이든 밤이든 태양이 있는 쪽이 낮이죠 무조건. 예. 낮에도 달 나와요. 낮에도 예, 달이 나옵니다. 보이질 않아 그렇지. 보이긴 보이죠. 가끔 저기 보름달은 동쪽 하늘에서 보입니다. 서쪽 하늘에 있을 때는 안 보이지만 동쪽 하늘에서는 보입니다. 낮에도. 예. 그리고 이 효를 음은 이렇게 표시하고 양은 이렇게 표시하고 양은 예. 글자는 요거 변양자입니다. 변양자. 예. 음은 그늘음자. 요건 약자입니다. 네, 그늘음자. 금방 말씀드린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둘로 나누어 보는 시각이 음양인데 예, 보면은 이거 말고도 많은데 생각나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하늘, 땅, 남자, 여자, 앞뒤, 상하, 해, 달, 앞놈, 순놈, 큰 놈, 작은 놈, 많은 놈, 적은 놈, 예, 불, 물, 홀수, 짝수, 뭐든지 갖다 들이대면 예,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뭐든지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음입니다. 그런데 음양은 상대적인 개념이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남자 여자 있으면은 남자 양이 여자는 음입니다. 그럼 여자 있으면 어떡할래? 여자 있으면 키 큰 여자가 양이고 키 작은 여자가 음이죠. 남자 있으면 덩치 큰 놈이 양이고 적은 놈은 음이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늘 상대에 따라서 변하는 개념입니다.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 이거 아닙니다. 남자 여자 있을 때 남자 양이고 여자는 음이고 늘 변합니다. 늘 상황에 따라서 물컵 종이컵 있으면 예, 저기 클라스 컵 종이컵 있으면 클라스 컵은 양이고 얘는 음이고 얘는 상대적으로 약하죠. 예, 그런 기질을 보고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주역계에서 효는 같은 작다기라도 작다기가 전부 똑같이 생겼잖아요. 같더라도 지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얘가 여기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여섯 효는 시간의 순서 혹은 공간의 배열을 6단계로 나누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요. 그 다음에 공간. 결국 시간 플러스 공간은 4차원입니다. 그죠? 약간 좀 머리 이런 사람 4차원이라 그러잖아요. 예, 4차원입니다. 4차원. 4차원. 그래서 4차원의 학문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별로 분리해서 생각도 안 합니다. 동양 개념이 시간과 공간을 같은 손상에다 놓고서 설명을 해요. 계속. 저도 참 그건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시간 공간을 같이 놓고 설명을 합니다. 이거를 사람이 살아가는 정도로 놓고 말하면 우리가 배울 적엔 여기서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이랬습니다. 불과 30년 전엔 요 말 맞아요. 대충 60 살고서 한갑 얻어먹는 사람 100에 한 연하무 될 적에는. 지금 100세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100을 놔야 됩니다. 100을. 여기다가 10을 놓고.
그리고 안분하면 될 겁니다. 안분하면. 예. 그리고 안분하면. 그러니까 꼭 요거는 50살이야. 요건 60살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이거를 100살까지 보통 평균적으로 100살을 한다고 치면 여기를 100살을 놓으면 되고 평균 80 산다고 치면 이걸 80에다 놔야 됩니다. 똑같이 뭐 요거는 10살, 20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 주장을 안 치면 됩니다. 주장. 그 집안의 주장이 예, 아직 70살에도 딱 틀어잡고서 하시면 이 자리입니다. 50에 뒷방으로 물러나면 그 사람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니고. 그 물리적인 그런 계산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금방 했던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됐죠. 다시요. 이거를 가족의 역할로다가 금방은 시간 개념이었었어요. 인생 전체를 놓고 말했으니까 가족 간의 관계를 놓고 보면 그러면 여기다가 비유를 하면 어떤 관계냐? 예, 막내 집안의 막내. 요건 지금 예 막내요, 막내. 요 두 번째는 아내입니다, 아내. 요게 둘째 딸이 아니고 요 자리는 아내입니다, 아내. 왜냐하면 집안의 주장이 이 사람이거든요. 요 사람의 배우자입니다. 요 사람의 배우자, 요게. 배우자예요. 그리고 얘는 둘째나 뭐 셋째 아들, 딸. 여기는 요 아들을 이어갈 장남, 장녀.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그런 위치입니다. 위치로 보면. 가족 간의 구성 관계를 보면요. 예. 회사에 만약에 요즘 말로 회사 조직으로 얘기하면 신입사원, 계장, 과장, 전무, 예, 사장, 회장,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평사원, 여기서부터는 간부. 그렇죠, 그죠? 제가 직장 생활 안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마 여기서부터가 간부일 거예요, 그죠? 사용자고 여기까지는 저기 노조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고 여기서부터 노조 탈퇴해야 되는 사람이고 요즘 말로 하면은 그죠? 노조 가입 안 되죠. 여기서 전문급부서는 하면 안 될 거예요. 사용자 입장이니까. 예, 이 사람 여기까지는 노조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요 밑에 여기 위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회장 요새 롯데 회장 그 정도죠. 롯데 회장 뭐 힘써요? 힘을 못 쓰니까 여기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 치잖아요. 얘가 힘을 쓰면 이 자리인데 힘을 못 쓰니까 이 자리에 된 거예요. 힘을 못 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거를 어떤 일을 하려는 진행하는 상태다.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처음 얘는 이제 일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는 상태. 아직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그래도 꿈틀거리게 있긴 있어. 요 정도 상태. 지금 얘는요. 이거는 이제 뭔가 뭐 왔다리 갔다리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예, 뭔가 일을 좀 만들려고 왔다 갔다 보이는 상태. 여기는 이제 방향이 잡혔어요. 죽어라 하고 이제 노력하는 때.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는 그 노력이 예, 이 정도 하면 되겠나 하고서 한번 맞짱 떠보는 상태. 떴다가 한 대 맞아도 큰 문제 없죠. 왜? 실력이 모자리면 내 실력 알고서 한 발 싹짝 물러나면 되니까. 아직은 예, 뭔가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내가 먹은 밥값 하겠나 못 하겠나 테스트 해보는 상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 일이 이루어져서 대세를 잡은 상태. 일이 이루어져서 여기서 잘못하면 예, 동네 다 망하죠. 얘가 잘못하면. 왜? 얘가 주장을 해서 모든 일을 이루니까. 얘가 띨띨한 게 앉으면 동네가 망하죠. 동네가 망합니다. 여기는 지나고 나서 학교로 치면은 학생회장, 이건 동문회장.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뒤로 물러난 정도예요. 네. 이런 비유 말고도 다른 부분을 끌어다가도 이거를 다양하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이 점을 쳐서 맞냐 안 맞냐 무조건 맞죠. 예. 이런 논리로다가 모든 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들이대면 맞는 거예요. 모든 거를.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예. 세월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알아져야지 애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다양한 걸 들이대는데 세월이 가다 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지. 요거 지금 금방 제가 예를 들었던 걸 그걸 달달달달 애웠다고 그게 주역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애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애워서도 안 됩니다. 이 글은. 예, 애워서도 안 되고 이런 게 있다 정도라고 말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괴덕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 부분은 저도 꽤 오랫동안 덕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큰 덕 그러거든요. 큰 덕 그러는데 이 덕자가 그죠? 사전 찾아보면은 예, 큰 덕 그래요. 큰 덕. 근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새 말로 하면 속성값. 뭐 그 정도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속성. 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 성격. 예, 그렇게 말해도 될 겁니다. 괴덕은 소성괴에서 그 괴의 성질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는 굳셈을 상징한다. 파워, 힘, 주장하는 거. 예. 딱 이렇게 뻗대고 있는 거. 이런 거예요. 그죠? 집에서 주장이 딱 뻗대고 예전에 그런 말 있죠. 예, 남자가 아무 일도 안 해. 요새 북한이 그런다 그러대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만 일한대요. 그럼 아버지 필요 없네? 아니. 울타리가 돼준다고 얘기하죠. 그런 성격이 건입니다. 그런 게. 울타리가 돼준다고 말하는 그런 성격이. 태는 기쁨. 예, 태는 기쁨. 기쁠 열, 그런 기쁨. 기쁨을 상징합니다. 지는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동한다 그러죠. 움직이는 거. 뭔가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그런 것들. 예. 진동하죠, 진동. 소는 겸손이 따름을 말합니다. 손순이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아까 동생 이름이 이 순자가 붙어 있어요. 순, 그래서 저는 이게 착하다, 연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건 착하고 연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거스른다의 반대말. 야, 이거 할래? 안 해. 야, 이거 같이 하자. 싫어. 이러지 않고 같이 하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 요게 순입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아주 급하고 아니면은 아주 공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주장이 하는데 따라가는 게 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거죠, 결국은. 그게 순이지 착하고 여자가 약하니까 착해서 그 순이 아닙니다. 요거는. 그 순은 요 손순입니다. 겸손히 따라가는 거예요. 겸손히 따라가는 거. 그게 요 손순입니다. 손순이고요. 예. 감은 이 감자가 이게 구덩이 감자거든요. 물을 상징하는데 예, 험함을 상징합니다. 험한데 빠지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에요. 험한데 빠지다. 그리고 간은 산을 상징하는데요. 산은 지금은 산 별거 아니에요. 터널 뚫고 다니는데 예전에 산은 대단히 그죠?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6.25 때 보면 중령에서 공비가 있고 거기서 빨치산이 하고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그래서 그침을 상징합니다. 그침. 수덥. 예, 수덥. 차로 치면 브레이크. 예. 얘는 차로 치면은 엔진, 얘는 차로 치면 브레이크.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한정하는 거, 이런 것들요. 곤이 이제 따름을 상징하죠. 건은 주장하고, 굳세게. 곤은 그걸 따라가고. 그래서 둘이 같이 이루는 거죠. 예, 둘이 같이.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산다는 얘기죠. 그렇게 따라가면. 예. 이 부분도, 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칠판에 개를 그려놓고 이 덕을 꼭 옆에다 써줍니다. 지금 그림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려놓고
예, 그래 놓고 이거는 예, 뭐 이건 이렇게 쓰면 이거는 뭐 예, 순하고서 써줍니다. 여기다가 요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건하고 얘는 순하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우려고 그럴 필요 없이요. 아, 저게 그거야라고 알기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6개를 읽는 법은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읽어가는데 처음은 초라고 말하고 마지막은 상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부터는 번호를 붙여서 읽어나가시면 됩니다. 예. 지금 이 주역의 수가 좀 나오긴 하는데요. 이 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수학의 수하고는 좀 약간 개념이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은데 어쨌든 수에는 홀수와 짝수가 있습니다. 양수와 음수가 있습니다. 양수와 음수가. 예, 양수와 음수가 있는데 1은 양이고 2는 음입니다. 2는. 그러니까 하나는 양이고 둘은 음입니다. 그래서 얘는 양의 대표고 얘는 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홀수는 양이라고 말하고 짝수는 음이라고 말합니다. 1도 홀수, 1, 3, 5, 7, 9는 양수입니다. 2, 4, 6, 8, 10은 음수입니다. 이거는 요 정도로 생각하시고 예,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이제 발음과 정과 부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정과 부정에 대해서요. 맞죠? 양음. 맞죠? 맞고 여긴 양입니다. 그죠? 자리가 양입니다. 자리가. 여기 놓여있는 모양이 양이 아니고 요 첫 번째 자리는 양의 자리입니다. 양의 자리. 두 번째 자리는 음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 자리는 양의 자리, 음의 자리. 양의 자리, 음의 자리. 그래서 음양이 이렇게 있죠. 있는데 양자리에 양이 있으면 얘는 바르다라고 말합니다. 바르다. 여기는 음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양이 앉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바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바르지 않다. 그러면 바르고 안 바르고 바르고 안 바르고 바르고 안 바르고 다시 이 부분을 대충 이만큼을 지워놓고 보면 바르고 안 바르고 안 바르고 그죠? 그러니까 홀수 위치에 양효가 있으면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거고 짝수 위치에 양효가 있으면 그건 바른 거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얘는 정당하고 얘는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놈이 있을 자리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있을 놈이 있을 자리에 있지 않다. 얘는 지 자리에 지가 앉았다. 뭐냐면은 있을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얘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억지로 뇌물 쓰고 백 써가지고 진급해봐야 계급장만 달고 앉았지 일 제대로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제대로 된 인간이 제대로 된 자리에 앉아야지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건 요 자리에 제대로 안 된 인간이 가서 앉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바르다는 거는 그 자리에 적당한 인간이 가서 인물이 앉아서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을 제대로 자기 역할 하죠. 근데 바르지 않으면 자기 역할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이 정부정도 저기다 괴를 그릴 때 여기다가 쭉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지금 여기다 하나 그려놓을까요? 예, 뭐 이렇게 대충 그리고 여기다가 뭐 써죠? 여기다가 건을 써놓죠 이렇게. 예, 이렇게 건 똑같은 거니까요. 예, 이렇게 써놓고 예,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부정. 그 다음에
정, 부정, 정, 부정. 예, 이렇게 다 써놓습니다. 써놓으니까 요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우지 않아도 저기다 항상 그려놓잖아요. 그 그림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은 네 꾀의 중은 얘가 중이고 외꾀의 중은 얘가 중입니다. 중용할 때 중자입니다. 가운데 할 때 중자고요. 이 중은 무슨 의미냐 하면 그 판에 세를 잡은 사람입니다. 요거는 결국은 중전마마입니다. 예. 내전을 지휘하는 사람. 요거는 임금, 국가 전체를 지휘하는 사람. 결국 판세를 잡았다. 작은 판을 잡았다 싶으면 이거면 되고 큰 대세를 대권 잡았다 그러잖아요. 대통령 대권 잡았다 말이죠. 이 자리입니다. 모든 일이 이 사람을 기준으로 돌아가죠. 예, 돌아갑니다. 중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한쪽으로 삐따닥 치우치지 않은 것을 중이라고도 말하죠. 무리에서는 세를 잡은 자, 편벽되지 않은 것을 중이라고 말합니다. 개 가운데 중의 자리는 얘와 얘가 있는데 네 개의 가운데 전체로 보면 2호, 외개의 가운데 전체로 보면 5효를 중이라고 한다. 그냥 이 자리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자리가 중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을 잡은 효는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좋아요. 왜? 내가 내 멋대로 세상을 정률할 만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설명드렸고요. 근데 이 중을 다른 표현이 있죠. 외괴의 중은 5효로서 양의 자리입니다. 얘는 지금 중은 됐지만 정은 안 된 거예요. 그죠? 바르지 않잖아요. 중의 자리는 앉았지만 바르지 않은 거니까 왕이 약해. 예. 왕이 되긴 됐는데 자기 맛대로 막 못해요. 이런 왕이면. 예. 이게 이런 왕이 돼야지 세상을 막 뒤집는데 이런 왕이면 신권이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되면 신권이 강해서 왕 노릇을 제대로 못 집 앞을 지가 못 찾아 먹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그렇지 이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면은 중정된 거예요. 그죠? 중정된 겁니다. 요것도 중정된 거고요. 그런데 외께는 양의 중정이고 내께는 음의 중정입니다. 음의 중정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거 말하면 강건중정하다 그럽니다. 강건중정. 굳세고 강한 중정이에요. 강한. 그러니까 대세를 잡은 사람. 내께는 유순중정. 부드럽게 내조하는 발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드럽게 내조하는 발음. 요 자리에 양의 자리에 양이 앉았으면 요건 강건중정이라고 말하고 요거는 유순중정이라고 말합니다. 유순중정이라고. 그리고 아닌 경우는 그게 아닌 거죠. 아닌 경우는. 그리고 강건하다는 것은 강한 굳셀 건 그렇잖아요. 그죠? 강건하다는 것은 굳세고 강합니다. 판세를 이끌고 가는 자, 곧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사회로 보면 지도자. 유순하다는 것은 부드럽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효를 내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아내의 모습이고. 요 효가 유순하지 않으면 이 판은 베리는 판이죠. 그러니까 싫어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야. 뱀 꼬리에 대가리가 달려서 양쪽으로 끄는 거하고 똑같은 형국이 되는 겁니다. 이 판은 못 씁니다. 이거 안 돌아가죠. 판세가. 이걸 까꿀로 사회를 놓고 보면요. 그럼 여자는 다 이거고 남자는 다 이거냐? 그렇지 않아요. 요새 보면 사회적으로 교장 선생님, 여자 선생님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이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이 여자잖아요. 그래도 강건중정입니다. 그 사람은. 꼭 여자, 남자 성별을 놓고 얘기하는 건 또 아닙니다. 이게. 성별을 놓고 얘기하는 것도.
지금 예, 대통령 그만하면 강권중정하죠. 그렇다고 봅니다. 이제 이 작대기들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이 개들은, 이 효들은 서로 간에 일정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거나 밀어주거나 부대치거나 뭐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물을 어쨌지? 다 먹었나? 위에서 본 요 2와 5의 관계는 서로 부부의 배우자 관계입니다. 임금, 왕비, 아버지, 엄마, 군대로 치면 중대장, 선임하사, 대대장, 주임상사, 그런 관계입니다. 요 관계는 서로 간에 끌고 가고 밑에서 다 뒷마무리 해주는 관계,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 끌고 당겨주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응이라고 합니다. 그 용어로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음이 되면 요거는 응입니다. 그리고 바르다 해서 정응이라고도 합니다. 응이나 정응이나 같은 말입니다. 바르다라고 해서 정응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계를. 그런데 여기도 양, 여기도 양. 부부관계가 안 되죠. 이런 경우를 비라고 말합니다. 비. 또 상비라고도 합니다. 상비. 이렇게 배우자 관계는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1, 4, 2, 5, 3, 6이 서로 짝관계입니다. 짝이 되는 관계인데 서로 이게 음양으로 되어 있으면 대체적으로 좋고 음이든지 양양으로 되어 있으면 니 떡 니 먹고 내 떡 내 먹은 관계고 그런데 이 도와주는 관계가 좋은 판에서는 상승하는 관계지만 나쁜 판에서는 못된 짓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도둑놈 부부하고 똑같습니다. 도둑놈 부부가 둘 다 도둑놈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네끼리 돕단 말이에요. 돕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도와요? 잘못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꼭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그래서 꼭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요즘에 뭐 동성애자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동성이 친구는 되지만 새로움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남자 만나서도 애 안 나오고 여자 만나서도 애 안 나옵니다. 결국 애를 낳아야지 세상이 이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르다는 겁니다. 그게. 이 정도로다가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그냥 이런 게 있다만 알고 가셔도 됩니다. 당장은 얘기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64개가 전부 달달달달 머릿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다. 괴의 변화에 관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괴들은 도전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굴렀다는 소리고 부도전은 구르나 안 구르나 똑같다 소리입니다. 구르나 안 구르나. 그런 말입니다. 도전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보면요. 뭐 특정하지 않고 아무거나 막 그립니다. 이렇게 생긴 개가 있어요. 그죠? 이거를 샥 뒤집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일로 오고 이게 일로 간 상태입니다. 까꿀로. 요 관계를 도전됐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세워놓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개는 바로 세워놓으나 까꿀로 세워놓으나 똑같습니다. 똑같죠? 아래 위가만 터졌으니까 이걸 까꿀로 해서 똑같잖아요. 요걸 부도전이라고 말합니다. 요걸 도전께 도전이라고 말하고 도전, 부도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합계라는 게 있습니다. 배합. 배합이 뭐죠? 배필하면 뭐예요? 부부관계를 배필이라 그러잖아요.
음양 배합 관계가 있습니다. 음양 배합. 대표적인 게 건깨와 곤깨죠. 두틀 합하면 딱 맞는 겁니다. 다른 걸로도 보면 이게와 이렇게 음양으로다가 짝이 딱딱 맞죠. 음양으로다. 요거 양음, 음양, 양음, 양음, 음양 짝이 딱 맞죠. 요런 개의 관계들을 배합 관계다. 요렇게 말을 합니다. 배합 관계. 착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섞을착 뭐 그런 말인데요. 예. 착종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여러 개가 있다고 칩니다. 그러면 얘는 밑으로 내려오고 얘는 위로 올라갑니다. 3개씩.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렇게 요거 3개는 밑으로 오고 요거 3개는 위로 가고 요런 관계를 착종이라고 말합니다. 착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이름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이걸 지금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다음에 혹괴라는 게 있습니다. 혹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뭐냐 하면 이렇게 있으면 아까 이걸 어린애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은퇴하신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하고서 얘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4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짝을 짓고 요렇게 짝을 집니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고 요렇게 그리죠. 요렇게 짝 짓고 요렇게 짝 쪄가지고 요거를 혹괴라고 말합니다. 혹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직괴라는 게 있습니다. 직괴. 갈짓자예요. 여기서 이 갈짓자는 이자하고 같은 뜻입니다. 보통 이 갈짓자는 어조사자로 쓰여요. 그죠? 어조사자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자하고 같은 겁니다. 변해 가는 괴입니다. 변해 가는 괴. 이 괴는 아무데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괴가 64가지로 변합니다. 64가지로. 경우의 수가 64개잖아요. 점신다고 대나무까지 하잖아요. 그거 하면 변하는 수가 6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석이 없고요. 이제 64개를 배운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본인이 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 설명해 놓은 책도 있긴 있어요. 64개가 변해가는 그 내용을 다 설명한 책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제 넘어가고요. 수는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태극은 하나다. 그죠? 모든 태극. 태극기 저기 안에 있죠. 안에 이렇게 아래 위에 가른 선 빼고 통째로 동그란 거. 그게 태극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상하로 갈라지면 음양이 되고. 천지인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6개가 있잖아요. 천지인.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사람이 살죠. 천지인.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사상은 태양, 소양, 태음, 소음 하는 거 있죠. 저기 사상의학. 사상은 뭐냐 하면 이 작대기를 3개를 겹쳐놓는 게 아니고 2개를 겹쳐서 설명을 합니다. 결국은 2개를 겹치면 경우의 수가 4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와요.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오행은 숫자 5는 오행, 목화토금수 오행이 있고요. 결국은 이 숫자가 뭐냐 하면요. 세상 모든 것을 한 가지로 보느냐, 둘로 나누어 보느냐, 셋으로 나누어 보느냐,
넷으로 나누 네 가지로 나누어 보느냐, 5가지로 나누어 보느냐 그런 관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부터 5까지 수를 생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부터 10까지 수를 성수라고 말합니다. 성수라고 말하고요. 또 아까 9, 6 했죠? 양효를 9라고 하고 음효를 6이라고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으로 입문하고 필요한 것이 8개의 모양을 익히는 것, 8개의 순서를 익히는 것, 그리고 그게 뭐를 상징하는지 그거 익히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건태리진 손감 간 곤 이렇게 8개 순서. 일건천 이태때 삼리와 하질레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하는 거 요거를 달달달달 외우면은 이제 저 작대기 모양은 생각 안 나도 거는 3개 이어진 거, 고는 전부 잘라진 거, 뭐는 하나 이어진 거, 뭐는 하나 잘라진 거 이런 식으로다가 생각을 하면 외워집니다. 입이 닳게 외워야 되죠.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겁니다. 건삼년, 태상절, 이어중, 손화절, 감중년, 간상년, 곤삼절. 그리고 한글로 써놨는데요. 요거 하위자 대리자입니다. 거는 하늘이 되고 거는 위천. 거는 하늘을 상징하고 태위택, 태는 연못을 상징하고 이화, 이는 불을 상징하고 지는 우레를 상징하고 소는 바람을 상징하고 자연물로다가 감은 물을 상징하고 그런데 물은 2개가 있어요. 지수와 유수가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물과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그걸 다르게 봅니다. 산을 상징하고 땅을 상징하고 여기 있나? 일단 좀 보고요. 이 지역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기본적인 지식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받을 수 있어요. 설명을 하면 이게 과학이냐라고 물어보면 과학 아닙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지 내게 되고 나중에 그 방식대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풀려고 그러면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접근 방법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제3의 눈이 될 것이다. 그런 거 있고요.